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득의 심리학은 이제 6가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온 이야기된 책이고요. 감탄이 전론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을 받아본 사람은 그 물건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것을 이제 샘플을 많이 이렇게 조그만한 크기에다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내가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고 싶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또 그 일관성의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그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은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 상품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호감의 법칙은 잘생긴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법칙은 상 받은 상품, 큰 체구, 높은 직책, 우아한 옷차림에 약하다. 뭐 어떤 책을 고를 때 이게 상을 받았다, 뭐 퓰리처 상을 받았다, 이러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높은 직책, 그 사람의 직책이 높아요. 뭐 교수나 박사나 이러면 또 약하고, 또 우아한 옷차림에 이렇게 또 약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6번째가 희귀성의 법칙인데, 한정 판매,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 이럴 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한다면,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상호성의 법칙인데,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그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답장이 올까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카드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보냈어도 그 카드를 받으면 답신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이런 것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서 생일 선물 보내면 당신도 그의 생일날 선물을 보내야 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저녁에 식사에 초대하면 당신도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자, 이 설득의 법칙이 두 번째가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죠. 일관성. 뭔가를 했을 때 일관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이제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집 근처에 사라와 팀이라는 이웃이 살고 있고, 팀은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라는 영양사였다. 그들은 한동안 연애를 하였고, 그러던 중 팀이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녀는 팀과 결혼하고 싶어 했으며, 또한 그의 폭주 버릇에 진절머리 나고 금주해 줄 걸 원했어요. 그러나 팀은 그 어떤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고, 갈등이 이제 깊어져 가겠죠. 어느 날 이제 사라가 절교를 선언하자 팀도 떠나버렸고, 이런 와중에 사라는 그녀의 옛 남자친구에게서 몇 번 연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친해져서 결혼 약속까지 한 거예요. 청첩장을 돌리던 무렵에 팀에게 소식이 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사정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녀가 곧 결혼할 것임을 알리고 때가 늦었다 거절했죠. 과거처럼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팀은 사라에게 결혼하자고 애원하면서 술도 끊겠다, 이러한 팀의 애원에 가엾은 생각이 든 사라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혼 취소하고 다시 한번
동거를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난 후에 팀은 술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한 달 후에 결혼을 또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팀의 폭기 버릇은 여전하고 아직 구체적 결혼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오히려 깊어만 갔다. 그녀는 팀과 옛 남자친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경험해야 했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정이 변한 건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기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의 법칙은 설득의 법칙에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드바의 그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팁을 담는 유리병에 미리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둬요. 그렇게 바텐더에게 팁을 남기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1달러가 있으니까 넣는가 보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팔린 뭐 또 무섭게 성장하는 광고 카피도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자선 기부금을 모집하는 TV 프로그램 제작자는 장시간을 할애해서 기부금을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느냐. 당신도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스코가 한참 유행할 때 어떤 디스코 클럽의 주인은 안에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인기에 대한 증거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의 외모나 체격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이제 연구자들이 74명의 남성 피의자들의 신체적 매력을 재판 초기에 측정한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들이 받은 판결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매력적인 피의자들의 무죄 선고율이 그렇지 않은 피의자들의 그것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모의 재판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다룬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보면 피고가 피해자보다 신체적 매력이 더 높을 경우 배심원들의 판결이 평균 5,624달러의 손해배상인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보다 더 매력적인 경우에 배심원들의 판결은 10만 51달러의 손해배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또 재밌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호감의 법칙이고, 다섯 번째가 권위의 법칙이에요. 권위에 이제 의존한다는 건데, 맹목적으로 이제 그 유명한 사람, 박사, 뭐 이런 사람 말은 그냥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엔과 데이비스에 의해 제시된 사례를 보면 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가 환자 오른쪽 귀에 투약할 것을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투약을 위한 처방전에 place in right ear, 오른쪽 귀에다가 놓아라, 투약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right를 RIGHT를 place in our ear, IGHT를 빼고 대문자로 R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든 간호사는 이 R하고 EAR이 떨어졌는데 그걸 리어로 본 거예요. 리어. 그러니까 뒤에다가 놓아라. 그러니까 항문에 투약하시오라고 오해해서 귀에 넣어야 할 약을 환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귀에 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항문에 투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희귀성의 법칙은 희귀하니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냉장고를 살피는데 특정 모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간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이만한 기능을 가진 모델을 이 가격으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재생해서 어쩌죠? 불과 20분 전에 그 모델을 다른 분에게 팔아버렸거든요. 제 기억에는 우리 대리점에는 그 모델 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부의 얼굴에 실망이 아주 이제 있었고요. 갑자기 그 모델의 가치가 상승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는 거죠. 뭐 한정판이고 또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죠. 이게 바로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왜
고가이고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 가다가 만나는 돌처럼 있다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겠죠. 이렇게 희귀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득의 그 심리학에 대해서 6가지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득의 심리학을 읽으시면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이 설득의 심리학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